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LG그룹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 상속을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상속 소송 첫 재판이 열렸는데 법정에서 어떤 주장들이 오갔을지부터 뉴스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뉴스포인트는 권영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LG그룹 가문의 상속을 둘러싼 소송 전 당초에 어떻게 시작된 거였습니까? 네,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한 게 지난 2018년 5월이었죠. 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이 LG의 주식 11%를 비롯해 2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구광모 회장이 주식 11% 가운데 9% 가까이를 물려받았고요. 그리고 세 모녀, 즉 구본무 회장의 부인과 2명의 딸은 9%를 제외한 일부 주식과 함께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 5천억 원 정도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김 여사와 두 딸이 지난 2월에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소송을 냈는데요. 이 소송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재판에서 어제 열린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고요? 네, 이번 재판에서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재산을 승계해야 한다는 구본무 선대 회장의 유지가 있었고 또 이번 소송을 제기한 세 모녀도 이를 확인했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네. LG의 경영지원 부문장이죠. 하범종 사장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하 사장은 구 선대 회장 별세 전후로 그 총수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상속 분할을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총괄 역할을 맡았던 그런 사람인데요. 네. 하 사장은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면서 경영재산은 모두 구광모 회장에게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구광모 회장의 지분이 부족하니 앞으로 구 회장이 많은 지분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또 증언을 했고요. 네. 원고 측이죠. 새 모녀 측은 하 사장을 상대로 유언장이 있다라는 언급을 우리에게 많이 했었는데 네. 유언장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상속 절차 과정에서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속았다라는 입장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유언장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하범종 사장 측의 주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 사장도 일단 유언장이라는 것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원고들에게도 유언장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선대 회장의 뜻이 담긴 메모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그렇게 좀 강변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7년 4월에 뇌종양 판정을 받았던 구 선대 회장이 수술 하루 이틀 전에 병실로 자신을 불러서 그 선대 회장이 가진 경영 재산을 모두 구광모 회장에게 승계하겠다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하 사장은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 내용을 정리한 뒤에 다음 날 구 선대 회장에게 보여주고 자필 서명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부선대 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인데 원고들은 그러니까 세 모녀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네. 문서 파기 경위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좀 집중적으로 캐 물었는데요. 메모장이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하 사장은 이것에 대해서는 상속 절차를 보고하면서 그 세 모녀에게도 여러 차례 보여드렸다. 그리고 그 메모는 유언장도 아닌데다가 그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서 상속세 신고 정결 이후에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관행에 따라 폐기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피고 측은 이번 소송의 원고인 김영식 여사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를 증거로 좀 내밀기도 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친 상속 재산 분할 합의 과정을 공개를 한 셈입니다. 그 공개된 동의서를 보면 그룹 경영권과 관련된 재산을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김 여사의 서명이 담겨 있는데요. 네. 앞으로 좀 재판 과정을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겠는데 네. 일단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에 하 사장을 상대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네. 이 재판 관련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요. 이 미국 정부가 이런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나 봅니다. 네, 그런 이유로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 관세라는 것을 부과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상계 관세요? 네, 상계 관세라는 게 타국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을 경우,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 그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상대 그 제품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관보를 통해서 한국의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후판 두께 6mm 이상의 철판에 대해서 1.1%의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최종 판정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전기요금과 관련된 상계 관세는 약 0.5%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업계는 보고 있고요. 네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에도 동일한 결정을 좀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 두 회사의 후판에 1.1%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는데요. 네. 한국 업계와 그리고 정부가 이 같은 미국 결정을 좀 뒤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네. 결국 미국 정부의 이런 예비 판정이 최종적으로 유지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는 이번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인 지난 8월에 한국전력으로 그 실사팀을 좀 보내서 한국의 전기요금의 원가와 판매 가격 동향 등을 좀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타격도 좀 클까요? 일단 상계 관세가 1%대라서 그게 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또 현대제철이 미국에 수출하는 후팡의 물량이 한 약 4만 톤으로 회사 전체 생산량의 2%에 불과하거든요. 아, 예. 또 동국제강의 경우에도 발표를 좀 했는데 회사의 1년간 대미 후판 수출량은 10,000톤 수준에 불과해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그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현대제철 관계자는 하지만 미국의 이번 최종 판정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라는 곳에 추가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당장의 영향은 뭐 크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의 싼 전기요금을 정부 보조금으로 공식적으로 좀 규정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고리로 해서 유사한일이 또 이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통상 분쟁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제철 산업 말고 다른 산업으로도요. 네네. 다음 뉴스도 산업계 소식인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작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아시아나 이사회 쪽으로 공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아시아나의 이사회가 이번 합병 시나리오에 현실화를 위한 하나의 관문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유럽연합 당국에다가 아시아나의 화물 부문 사업을 매각한다라는 조건으로 기업 결합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아시아나 이사회가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기업 결합 승인을 얻기 위해서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을 팔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양사가 합병이 됐는데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전체 화물 노선에서 두 회사의 그 화물 사업까지 합병이 된다 보면 어떤 과독점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는 유럽 당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아시아나의 매각 결의가 이번 대한항공이 유럽 당국으로부터 합병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선행 절차가 된 셈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시아나 이사회로 관심이 쏠리고 있을 텐데 네. 다음 아시아나 이사회는 언제 열리게 되는 겁니까? 네, 아시아나가 빠르면 이달 말 임시 이사회를 개최를 하고요. 예. 그리고 화물 사업 매각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목표를 잡기로 오는 12월 말쯤에 유럽 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좀 받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일단 허가를 해주면 그 뒤에 화물 사업을 떼어내서 팔겠다고 약속을 한다라는 이런 개념인데 네. 내년 상반기 중에 거래 상대방을 정해서 내년 중으로 매각까지 완료하겠다라는 그런 타임테이블을 대한항공은 짜놓고 있고요. 네. 이런 구상대로 가려면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나 이사회가 직접 화물 사업 매각을 결정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합병 전까지는 두 회사가 별도 법인인 만큼 대한항공이 직접적으로 손쓸 방법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이번 합병을 위해서 설득해야 할 대상에 유럽 당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이사회까지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아시아나 이사회 쪽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그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매각안의 경우 회사의 이익이나 어떤 기업 가치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 만큼 네. 자칫 배임 이슈에 좀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직 정식 안건으로 올라오기 전이지만 이미 이사들 사이에서는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돌고 있고요. 네네. 이사회 결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성사가 되는데 실제 결과는 한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이슈도 한번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고금리 상황이 금융시장 핵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도 점차 뒤로 미뤄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외국계와 국내 기관들이 다소 엇갈리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 외국계 증권사들은 생각보다 좀 이른 시점을 얘기하고 있고 네. 국내 증권사들은 생각보다 좀 늦은 시점을 얘기하고 있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먼저 영국계 바클레이즈를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은행이 내년 2분기부터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번 10월 달 금융통화위원회는 물론 매파적인 색채가 되겠지만 11월부터는 매파적인 색깔이 옅어지면서 내년 2분기 금리 인하를 서서히 준비할 것이다라는 게 이 바클레이즈의 그런 전망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바클레이즈가 이렇게 보는 그 이유는 글로벌 경제 활동이 올해 4분기부터 둔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연방준비제도도 11월에는 금리 인상을 멈출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2분기에 금리 인하로 나선다고 해서 어색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들은 이렇게 기본적인 전망을 내놓는 동시에 옵션 한 가지를 좀 달아두는 경우도 많은데 네. 바클레이즈도 기본 전망 이외에 하나의 옵션으로 2분기보다 더 이른 인하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글로벌 성장 모멘텀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약해지거나 생각보다 좀 크게 약해지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리스크가 더욱더 이른 인하로 쏠려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봤고요. 그러니까 네.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늦춰지기보다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내년 2분기보다 더 앞당겨지는 거면 뭐 1분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빠르면 거겠죠. 올해 이번 분기에도 포함이 이번 분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내년 내년. 1분기 정도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빠르면요.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네, 네덜란드계 은행이죠. ING 은행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행이 이제 더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지만 2024년 내년 2분기 전까지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그 말인즉슨 내년 2분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바클레이즈처럼 또 하나의 옵션을 ING도 열어놨는데 2분기보다 더 일찍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부연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 부진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게 ING가 내놓은 설명입니다. 예. 이제 외국계 증권사 전망 들어봤고 국내 증권사들은 비교적 늦은 시점에 금리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도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외국계 증권사가 조금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의 채권이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 외국인들은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를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네. 외국계 증권사의 전망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국내 증권사들은 내년 하반기에야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게 대다수의 그런 의견 일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